목소리는 따이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의 특권은 구서가 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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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요. 좋은 자리를 마련해요. 이런 식의 촬영은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리허설 같은 거 없어요? 회사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누가 하시는 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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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바로 하는군요. 네. 저희는 이제 보라말 병원의 이제 공공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의사들을 모았고요.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좀 시간이 되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그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의사가 자기가 직접 만든 컨텐츠를 환자들한테 보여드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의견 전달이 될 수가 있어서 뭐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오고 아주 인기를 끌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개별 환자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지켜볼까?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조금 약간 편집. 첫 번째는 변기인데요. 일단 변기 하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보는 거고 분화도는 현미경으로 봐서 얘가 얼마나 못되게 생겼는지 보는 거다. 맞죠?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다루시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저희가 가장 많이 뵙는 선생님은 비뇨기과 선생님.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는 저희 구세주 같은 비뇨기과 선생님이신데요. 비뇨기과에서는 어떤 암을 보시고 어떤 변기를 쓰시는지. 일단 뭐 비뇨기과 암은 제일 그나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그 유병률도 높은 암이 이제 전립선 암이 되겠고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TNM 변기라는 변기를 가장 많이 일단 쓰고 있습니다. TNM 변기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익숙한 변기는 보통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 네. T라는 거는 이제 종양이 얼마만큼 퍼져나가느냐 바깥으로 이런 종양에 대한 변기고요. N이라는 건 임파선 전이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게 N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M은 마지막으로 이제 임파선 전이가 아니라 원격 전이가 있냐 없냐를 이제 따지는 변기가 되겠죠. 그렇게 나눠서 TNM 변기를 일단 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악성도라든가 다른 거는 또 다른 쪽으로도 이제 저희는 글리슨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만큼 나쁜 애냐를 평가하는 점수를 또 하나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저 방금 뭔 소린가 싶었는데 또 하나 더 복잡한 간암은 어떻게 되나요? 간암이 이제 네.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모든 이제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에서 모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고위험군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간암 환자들은 간 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간 경변증이라는 것 자체가 간이 이제 만성적으로 질환을 앓다가 기능을 많이 잃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장기암들은 TNM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종양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저 간 기능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꽤 만족스러운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완벽한 병기라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스페인 쪽에서 만든 바르셀로나 그룹에서 만든 BCLC 스테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BCLC 스테이징은 기저 간 기능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병기를 결정하는 건데 BCLC 스테이징이 훨씬 더 많이 간파트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쪽 장기는 자궁이랑 난소 쪽인데요.
걔네들의 기능은 전혀 별로 고려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간은 없으면 죽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혈액암을 주로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TNM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병기를 나누나요? 백혈병은 결국에 혈액에서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은 전신에 혈관을 타고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병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종의 경우에는 보통 림프절이 한 군데 침범하면 1기고 그리고 횡격막 중심으로 같은 쪽에 침범하면 2기, 양쪽 다 침범하면 3기, 그리고 이제 골수라던가 다른 기관에 침범하면 4기 이렇게 해서 림프종의 경우는 나누고 백혈병의 경우에는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적 병기랑 수술적 병기 저희 파트에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다른 파트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영상 MRI든 CT든 찍어서 보는 게 이제 임상적 병기고요. 수술적 병기는 그 A라는 장기를 떼 보는 거예요. 떼서 이제 병리학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진짜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환자분한테 쉽게 설명드릴 때는 임상병기는 약간 모의고사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수능 점수는 패솔로지 그 병리학적 결과식으로 여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정확도가 수능 점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그 장기가 아마 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 병기로도 대부분 거의 확정적이 되고요. 임상적 병기로 일단 진단을 하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술 이후에 병기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상적 병기의 활용도가 저희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조금 약간 급이 낮은 용어긴 한데 그 터미놀로지 쓸 때 이제 뭐 온콜로지, 뭐 네프롤로지, 뭐 뒤에 올로지가 붙거든요. 저희 비뇨기과랑 저희는 그냥 아랫돌로지라고. 골반 아래쪽으로 있는. 편집. 뭐 하다가 이해가 됐지? 여성들의 이제 섹슈얼리티나 이런 성 기능에 대해서는 암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적 수술을 한 분들도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암은 일단 조기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술이에요. 근데 비뇨기과는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암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제 생존율이죠. 암에 대한 완치에 대한 건데 치료를 안 하게 되는 근거가 있으려면 첫 번째 치료를 안 해도 생존율이 나쁘지 않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환자에게 위험도를 끼치는가 혹은 부작용이 발생하느냐가 두 번째인데요. 전립선암은 위치가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있어서 요도 그 다음에 남성 성심경 다발에 의해서 둘러싸고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성기능이 떨어지고 요실금이 발생하는 등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사실 미루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얘가 안 좋아지면은 지금은 수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수술 치료 시점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뭐 암이 있는데 이거를 치료 안 하고 지켜본다? 안절부절할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내가 적극적 감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담당 의사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영상만 보고 나는 전립선암이니까 수술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는 관해 대 완치입니다. 이거 환자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거든요. 몸에서 이제 암이 안 보이는 상태를 관해라고 하죠. 일단은 암이 진단이 되면 첫 번째 목표는 관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관해 상태가 5년 동안 쭉 유지가 됐을 때 그때 당신은 이제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도 이제 백혈병은 진단이 골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끝나고 이제 골수 검사를 다시 했을 때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서 5% 미만 떨어지고 혈액 검사가 정상 가까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간암이 다른 암하고 비슷한 게 생겼네요. 간암 환자들은 고위험군에서만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해서 그 고위험 인자가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해보면은 5년 이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암 환자들은 산정특례를 적용을 해서 비용을 이제 5%만 본인 부담으로 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산전특례가 간암에서는 5년이 부족하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저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생각해요. 예. 네. 재발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5년이라고 개념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좀 바뀌어야 될 개념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 대 보조 치료 대 유지 치료 이렇게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이제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유지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전립선암이라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그러니까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 상태를 계속 끌고 가게 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만약에 한 2년 이상 가서 괜찮다 그럼 그때 중단을 하게 돼서 정확한 유지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보조치료의 연장 혹은 1차 치료의 연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 과 쪽에서는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백혈병은 일단은 관해를 목표로 유도 치료를 하고 보조 치료로 보통 공고 치료라고 합니다. 공고 치료로 또 역시 항암을 계속 하는데 이제 유지가 잘 되면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우리가 공고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부인과는 조금 특이한 게 다 저희가 다 직접 해요. 어떤 암종은 수술은 이제 외과에서 하고 항암은 혈액종은 내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비뇨기과는 어떤가요? 저는 박현경 교수님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 다음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경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좀 환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만 아시면 앞으로 의사분들이랑 얘기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지금 관해 상태 맞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치 가능성은 몇 %인지, 그리고 몇 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떤 건지 그렇게 하나하나 담당 의사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여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제는 의사마다 선호하는 암 치료가 있답니다. 크기가 똑같이 1cm인 간암이 치료들이 다 똑같이 동일한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보일 때 혼을 내서라도 끌고 가는데 항암 상태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항암제를 세게 쓸 수 있긴 한데요. 그 연세가 좀 애매한 한 60대에서 70대 분들은 이제 Ever since I was a child,